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미국장 급락에도 아시아는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도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플러스 1%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지속될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엔 오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훈풍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장중에 특별한 시장을 움직인 재료는 없었고요. 오늘 밤에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을 예정입니다. FOMC 위원들 몇 명이 연설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마 시장이 그렇게 집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 없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점들. 중요한 이슈는 내일하고 모레 발표되죠. 수목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물가지표 두 개 발표되는데 미국에서 CPI, 미국에서 PPI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 점들이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지만 그 이야기 꺼낸 김에 지금 먼저 그 이슈에 관해서 그 물가지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게 뭐죠? 그거 물가지표는 뭐예요? 긴축과 관련이 있는 지표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 그죠?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FOMC 회의 이후 3거래일 동안 급락했잖아요. 이거 시장이 왜 급락한 거죠? 긴축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전쟁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떤 긴축과 어떤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온다면은 혹시나 그 지표가 쇼킹하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그 어떤 물가 지표에 대한 선반영, 안 좋을 걸 선반영하고 있다. 요렇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우리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은 이미 먼저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태라 그거를 추가적인 폭락의 재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아침부터 해서 저는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급락을 별로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게 쳐다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서야 하락이 시작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이제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순간적으로 많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의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어쨌든 좀 계속 시장을 쳐다볼 거고요. 그렇다고 하락의 에너지를 충전한다라고 해서 그런 급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시장이 무조건 위 아니면 아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빅스가 35까지 올라와 있는 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며칠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락하고 싶고 그러려면 요걸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빅스를 다시 떨어뜨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게 시장이 반등하면서 빅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옆으로 기면서 빅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하락하면서도 빅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하면서 빅스를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빅스 떨어뜨리는 효과가 가장 없는 게 이 방법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좀 힘을 충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이다 이것도 좀 그죠,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으시고, 시장에는 위아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옆으로 기자고 마음 먹으면 진짜 징글징글하게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이니까, 아무튼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중요한 건 이제 빅스가 어떻게 움직이냐, 또 그리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지지와 저항 또 체크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아시아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눈에 띈 거는 중국 증시의 상승 마감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유달리 중국은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호재가 어떤 엄청난 호재가 나왔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 이제 중국의 상승을 이런 관점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하기 전에
중화권 증시 차트를 좀 먼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상해 종합인데 오늘 보시면 상승 마감했죠. 오늘 이렇게 1%나 중국이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뭐 저만의 설명입니다. 저만의 설명. 먼저 첫 번째는 개인들 뒤통수 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4%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오늘 아침을 맞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딱 눈을 떠서 미국장을 봤는데 나스닥이 또 4% 폭락해 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와, 오늘 블랙 튜즈데이다. 야, 오늘 대공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 있을까?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런 비관의 심리가 오늘 아침에 좀 극에 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거, 그죠? 모두가 안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반등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걸 뒤통수 치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하나 좀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뭐 저의 추측, 물론 1번도 추측이고 2번도 추측인데 2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공격적인 추측을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어쩌면 단기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자리고 빅스가 35 정도 와 있으니까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하락이나 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막바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락의 대장이었던 중화권 증시, 그죠? 네. 먼저 매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하락이 좀 마지막 정도 좀 간다면은 오히려 중화권 증시는 1등으로 반등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논리. 예. 오늘의 상승을 그래서 이런 정도의 논리로 일단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락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반등의 흐름으로 가기로 마음 먹는다면 얘가 제일 먼저 올라오는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순환매 뭐 요런 관점에서 요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말이 좀 하여튼 좀 2번 설명하다 좀 꼬였는데, 하여튼 약간 순환매 측면에서 중화권 증시가 올라오는 게 어쩌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신호탄 아니야? 라고도 일단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물론 그 와중에 홍콩은 급락하긴 했는데, 아무튼 얘도 일단 전반적으로 양봉. 예. 오늘 아시아장은 전반적으로 다 어쨌든 양봉 마감했죠. 예. 전반적으로 꼬리를 달거나 양봉을 마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에서 꼬리를 달거나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꼬리를 달고 양봉을 달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자꾸 저점이 이런 와중에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진 이런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참 중국 이야기 했는데 위안화를 빠뜨리면 서운하겠죠. 네. 어젯밤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도 상승을 지금 일주일 가까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위안화까지 이렇게 오늘 보시면 주춤하고 있죠. 이렇게 좀 주춤하는 거 보니까, 그죠?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지금이 어떤 글로벌 증시의 단기 바닥 요런 게 아니냐, 요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합니다. 그죠? 요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거. 위안화가 더 못 갔네. 지금까지 어떤 하락을 이끌던 친구들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하락을 이끌던 친구들이 뭐냐? 치솟는 금리, 치솟는 달러, 치솟는 위안화, 치솟는 원화. 얘네들이 올라가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국제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물 말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FOMC 회의 이후로 얘네들의 움직임이 일단 다 좀 멈췄거나 굉장히 둔화가 됐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시 달려야, 얘네가 다시 이제 위로 쭉쭉쭉쭉 올라줘야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네가 다시 가야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할 거예요. 물론 그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언더슈팅 혹은 투기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한데,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안화가 오늘 못 갔네 라는 점이 좀 눈에 띄어서 그거 봤고요. 그죠? 금리 어제 하락했고 달러 어제 달러 지금 일주일 넘게 멈춰 있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거요. 이런 모습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한국 증시도 그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선물이 340이라는 자리, 정말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아래 꼬리 혹은 이런 양봉 마감 저는 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늘 앞만 봐도 좀 아침에 폭락이 좀 심하긴 심했어요. 오늘 장중에. 물론 이거 뭐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무튼가 오늘 그죠? 하락이 좀 심하긴 심했었습니다. 장 초반에요. 볼린저 밴드가 하단이 여기 있는데 이 338까지 하락을 중간에 했으니까 어쨌든 장 초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더러웠던 거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매를 일부 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정도 투매로 추세가 전환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단기 바닥 정도는 여기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 340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지지력 테스트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겠냐 싶고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점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선물 거래량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풋옵션들에 그래도 조금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조금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이것도 좀 봐야 될 만한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5,000원짜리가 붕괴돼야 이제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보시면 65,000원 터치도 못했거든요. 오늘 분위기상 65,000원 터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65,000원 터치 못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하락의 힘이 모자라서 65,000원까지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치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은 아무튼 한국 증시도 이 340 부근 혹은 삼성전자 이 부근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좀 제한되지 않겠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일부 여기 어디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어떤 그런 근거가 약하지만, 그런 이야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요, 조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요. 그리고 그 거래량 많다라는 거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선물 차트에서요. 이 한국 증시에 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단기 바닥 만들어졌던 자리는 항상 신기하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오늘 거래량 만만치 않죠, 오늘. 물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만은, 근데 일단 단기 바닥일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그죠? 거래량 만만치 않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단기 바닥 만들었던 자리는 거래량이 뭐 최소한 뭐 43만 요 정도까지는 터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33만이니까 조금 모자라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이런 거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그 뭐예요? 저기 옵션도, 그죠? 옵션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단기 바닥 자리에서 항상 개인들의 풋옵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뭐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7억이니까 이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몇십억 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죠? 우리가 좀 일단 좀 의심은 하긴 해야 된다. 단기 바닥 아닐까? 혹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요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닥도 일단 빠지다 반등했죠. 코스닥 1200짜리 아마 재차 테스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00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하여튼 이 자리에 어떤 저항에 대한 테스트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340에 대한 테스트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340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여기 터치하면은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340이라는 자리를 뭐 살짝 붕괴시키긴 했었지만, 아무튼간에 일단 터치는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여기 어디서 좀 지지력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0 부근인데 340이 지지력인데 여기서는 원래 어떤 정상적인 매매의 관점에서는 정통적으로는 340 지지력이니까 여기서 숏 포지션은 비중을 줄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340 붕괴시킨다라고 급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당장 붕괴시킨다라고 급진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추격하면은 뒤통수 맞기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지선이잖아요. 지지선이 아니고 저항 부근에서 숏 포지션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지지선이 오면 매수고 그 저항선에 오면 매도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 매매의 원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지선 부근이니까 지지선 부근에서 하락 포지션을 사는 거는 위험 부담이 좀 있겠죠. 물론 먹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런 가능성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하락 추세고 뭐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 추격해도 언젠간 먹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이런 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자리에서 제가 계속 뭐 추격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 매수,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맨 처음에 진입하는 내 계좌의 평단가,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지면은 돈 벌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쉽게 말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런 자리가 결국 첫 단추를 잘 끼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잘 풀리면은 이게 언더슈팅으로 가서 대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지금 모르는 자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선이고, 하여튼 뭐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기회는 와요. 그래서 어느샌가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다. 조금 좀 차트에 자국이 나게 올라오네. 예를 들면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차트에 자국 나게 올라오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오거든요. 이런 구간 오면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첫 단추 정말 잘 껴야 되고, 특히 지금 하락 포지션 같은 경우 첫 단추를 정말 잘 껴야 되는 게, 여기서 신규로 진입을 했다. 여러분들 반등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지금 반등 같은 것도 나오더라도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340 터치했기 때문에 반발이 좀 셀 수 있다고요.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지수는 하루에 3-4% 움직이는데 그나마 코스피니까 지금 0.6% 하락에 그쳤지. 아무튼 요즘에 상당히 이 난폭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잘못 잡아갖고 반등 올라오면은 진짜 또 그걸 못 견디고 또 손절해버리고 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지금 잘 끼기, 하락 포지션에서 첫 단추 잘 끼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상방 포지션을 첫 단추를 한번 좀 껴볼 수는 있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하는데, 하방 포지션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긴 추세적인 하락을 노리고 있고, 지금 하락이 멈춘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하락 포지션을 굳이 뭐 팔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딩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전부 투자 성향은 다를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길게 보는 사람이고요. 저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미국이 겨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 방금 영상 처음에서 드렸는데, 미국 이제서야 겨울이면 한국은 한참 더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340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오늘 340 밑으로도 안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340은 안 깼어야 되는데 깼잖아요. 그죠? 장중이라도. 저런 점들 자체가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더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 안 좋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요 정도 이야기했고, 원달러 환율 아무튼 뭐 잘 가고 있어요. 딱히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얘도 이제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나 이런 게 좀 멈춰 있으니까 얘도 일단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단 뭐 추세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포지션 잘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 기분 좋으셨을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에 맞게 안 좋은 일이 또 조만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새옹지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장은 아침에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했던 이야기 점검만 하자면요, 지지선 어디 있다 말씀드렸죠. 3950 혹은 12200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뭐 여기서 더 급락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더 급락하면은
뭐겠어요. 이제 그럼 빅스가 35나 40 가까이 간다. 빅스가 35나 40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곧바로 어떤 2020년 3월처럼 그런 정신 나간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그걸 결정할 거예요. 오늘 밤부터 해서 이제 시장이 회의를 시작할 거라고요. 우리 2020년 3월 같은 그런 비이성적인 폭락으로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막 토론을 할 거라고요. 그런 토론 와중에서 막 장대 양봉도 나오고 장대 음봉도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아직 그거 회의 결과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죠? 일단 포지션 계속 갖고 가는 거 갖고 가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오늘 계속 뭐 추가적으로 폭락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적당히 반등을 하거나 박스권으로 갈 거냐 뭐 약간 어떤 단기 변곡 요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지선이 있죠. 네, 지지선이 있으니까 지지선 부근에서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 턱 얹으면은 깝깝해질 수 있겠죠. 좀 그런 점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다른 거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국제유가 100달러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좀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국제유가 계속 올라간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점들. 빅스 관점에서 35 저항 있으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보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